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국제 변호사들 면담하고 치열한 국제 여론전 전개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MH그룹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당분간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목으로 그래서 전해야 되는가, 방송해야 되는가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밖에 할 수 없고 또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이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댓글을 제가 받으면서 필요성을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 디스크 통증이 아주 심하시대요. 맨 찬바닥에서 얼굴이 몹시 많이 부었답니다. 점점 상황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1월 22일에 박근혜의 죽음 재촉하는 잔인한 독재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인용한 말들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11월 21일 날. 이것은 최대집 애국의사의 그 발언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상부 소화관 내시경상 발견된 역류성 식도염 역시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박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식이요법의 부재, 그리고 극심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긴급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물만으로 안 되고 음식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8월에 발견된 역류성 식도염이 왜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었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일자 동아일보 2017년 11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1월 16일 서울 성모병원 진료 결과 요추부의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절한 치료를 이 감옥 안에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을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 중증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상태로는 만성요통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긴급한 의학적 치료. 만 65세의 여성을 열악한 상태에 계속 가두어두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며 사실상 고문과 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야간에 조명 20룩스를 계속 켜놓고 있다. 야간 조명 최대 허용치 10룩스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되면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 암이 증가하게 된다. 임상의사로서 판단하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로 급속히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7년 10월 16일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을 전후하여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 성모병원 측에 왕진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현재 40일이 넘도록 왕진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인권 탄압이자 사실상 고문 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의사의 소견, 의사의 양심으로 박 대통령을 위해서 인권 탄압을 이 세상 앞에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석방과 공신력인 의료기관으로의 긴급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의 자유민주수호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이를 위해 총궐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의적 구금, 이건 그 불법적인 구속이고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구금당해서 있다면 신경이 그래도 덜 쓰일 텐데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의적인 구금, 제멋대로 함부로 구금해 놓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들이 이 국제변호인단, 특별히 수석 변호사인 라드니 딕슨의 그 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 한국의 김세윤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만 명령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죠.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할지 모르고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재판할 때 조건적인 석방, 가택연금을 하면서 재판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라드니 딕슨, 영국의 황실 변호사죠. 아주 최고의 탑 변호사입니다. 법정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박 씨는 병들고 연약하다. 그녀는 구금 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게 지금 이 변호인, 국제 변호인단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자의적인 구금뿐 아니라 구금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사람이 병들고 연약합니다. 구금이 없이 의학적 치료를 병원 가야 되는,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감옥에 가두어두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특별히 징벌적이다. 6개월하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은 아직 피고 측 주장을 다 듣지 못했다. 그러고도 죄인처럼 구속하고 죄인 이상으로 지금 여기에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드니 딕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박 씨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네, 유엔이 그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남한의 정부 당국은 오래 지속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건적 석방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남한 정부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법무부, 박상기 법무장관, 완전히 지금 세계 경일기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중순에 MH그룹의 호세이니안 대표가 급거 방한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치료 위해 잠시 풀어줘야, 이 조선닷컴에 난 기사인데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임의 구금 상태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네, 여기 지금 호세이니안 대표가 인터뷰할 때 한 말입니다.
호세인 대표는 저는 박 대통령이라고 쓰지만 호세인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공론화하고 이게 방한 목적입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온 목적이 이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과 정부 당국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한국 정부, 한국의 법원, 이 구금을 풀어놓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 방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재판부는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 처분을 내려야 된다. 아주 한결같은 주장이죠.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한 때 우리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네, 이렇게 정부에 압박하고 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한 목적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MH그룹 측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한 상태다. 네. MH그룹 활동한 것이 벌써 한 7, 8개월 그 이상 되는데, 박 대통령을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국제변호인단 측에서 소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그 전문적인 일인데, 고소할 그 사람을 만나서 당연히 들어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인터뷰하고 면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담이 안 된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호세인 대표가. 저도 지금까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 기다리면서 제가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발표하기로 작정한 것은 박 대통령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좀 인용하면 실무그룹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때가 됐다고 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무그룹이. 이거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워킹그룹 실무그룹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예요. TF입니다. 실무그룹이 이달 11일, 지난해 12월 12일 박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적적인, 약간의 기적이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년 초쯤, 2018년 초, 박 대통령, 제가 자꾸 그냥 박 대통령을 읽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의 구금과 관련해서 결정적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내년 초면은, 한 달쯤 후, 미리 한 달 전에 지금 나온 겁니다. 아주 희소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리아 헤럴드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11일에 유엔 실무그룹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소송 사건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엔 실무그룹에 1월 중순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아주 가까운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네. 1월 중순에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에 보고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또 들은 자료에 의하면 이 한국 정부가 받은,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래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에 이런 경고를 받은 적이 처음이랍니다. 이건 제게 자료를 전해주시는 MH그룹과
이 모든 걸 이제 주관하시는 그 분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심각한 거죠. 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처음 받았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소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말은 실무그룹이 공식적으로 이 경고를 당국자들에게 말했고, 그들로부터, 즉, 유엔 인권위로부터 이제 이 실무그룹이 답을 받는데 다음 달 안에 2018년 1월 안에 답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대형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대표가요. MH그룹 대표가. 그리고 유엔이 박 대통령의 경우를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유엔도 이 경우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희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뻐서 온 것입니다. 12월 11일 날 실무그룹이 다루기로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그 다음 달 1월 중순까지 15일까지 유엔 인권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그룹은 그 1월 안에 그 위의 권위들, 이 유엔 인권위로부터 뭔가 답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아주 대형 그 사건이 터질 걸 알고 미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허세인 의원이 방한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면담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인권위의 판결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오늘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비판을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해외 동포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박 대통령을 구하는 일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박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찬스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을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석방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병원 치료도 받고 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태극기 막 흔들고 지금 이렇게 박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굉장한 힘이 되고 있지만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정성은 차고 넘칩니다. 열정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워낙 저 친북 정북 좌파가 저 주사파 빨갱이 이 청와대가 꽉 잡고 그리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 한국인들, 국민들 아직도 지지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껏 지금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해외 동포들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섰으면 우리 국내에서도 함께 같이 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 요소입니다. 면담을 해야 됩니다. 국제 변호사들. 제가 지난번에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일에 아무도 잘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적인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워낙 애국자니까. 나라가 다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마치 그냥 자식들이 이 부모를 그냥 고려장 시키고 그럴 때도 고려장 떠나는 부모들이 가면서 뒤에 이렇게 솔잎을 뿌려서 그 자기를 고려장 시키고 돌아가는 이 자식들 간 길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소를 뿌렸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까 봐. 이건 박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시작이 된 그런 일인데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다 알고 짜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그동안도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가 많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마음에 많이 늘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될까 봐. 또 하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석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유엔에서 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고만 하는 것이지, 한국 정부의 권고만 하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판에 악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왜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하는 걸 유영하 변호사, 국제 변호인들 전혀 안 만나는지,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는지, 유영하 변호사와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유를 모릅니다.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매우 친하니까 박 대통령에게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박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기회를 하나 놓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면담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면담해야 하는 이유. 세계적인 관심과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중순에 호세인현 대표가 나왔을 때 타임즈 기자가 함께 나오려고 했답니다. 뭘 의미합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제 변호사들을 만나서 말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유엔에서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적인 관심과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CNN이나 팍스뉴스나 CBS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그 세계 언론들이 BBC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NHK나 다 이걸 조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정말 인권 침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다 한번 다시 리뷰하고 다시 그런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이 국제 변호사들을 만나서 이 여론전을 일으키는 아주 치열하게 하는 이걸 적극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백악관 총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10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에서 좋은 발표만 하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좋은 아주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총원서를 하면서 10만 서명 운동을 하는데 큰 미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엔의 판결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는 게 힘이 얼마나 약화가 됩니까? 국제 변호사들을 박 대통령이 만나셔야 됩니다. 면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런 이 건강의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변호사들이 직접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엔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래야 서류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류가 완결이 안 됩니다. 완결이 안 돼 있어요. incomplete. 유엔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 유엔이 개입을 못합니다. 박 대통령이 동의하고 참여해야만 유엔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 대통령의 결정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십시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조원진 대표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구하는 당입니다. 저는 이 조원진 대표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좀 전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대한애국당 애국 시민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왼쪽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 통 만나주지가 않는데 누군가 좀 만나십시오. 이분에게도 좀 제 동영상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소극적으로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도록 그렇게 자극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 보수 언론 대표들 이런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그분들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당한 일이 커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새로운 결정들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 대통령이 국제 변호사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엔 판결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여론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도 좀 열어주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또한 서신으로 박 대통령에게 옥중 서신을 여러분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 읽으실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근처에 와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박 대통령이 다 들을 수 있다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말하라고 하는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좀 해보세요. 또 가족도 면담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국제 변호사들을 면담해서 유엔 판결을 저는 분명히 유엔 판결이 좋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만 씨 박지만 회장 같은 분 저도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선배입니다. 가족들을 면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가 좀 함께 이 국제 변호사들 통해서 하는 이 일에 협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향해 휘청거리며 나아가는 자를 제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향해 휘청거리며 나아가는 자를 제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적절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2월 7일 날 오전에 일본에서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아주 고색창연한 지금 이 사원인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당으로 유명한 니코시 아주 고색창연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엔 기독교 이단과 관련된 그 강의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고 또 이후에 애국 시민들이 오셨으면 함께 좌담회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니코시 사계부 지역이고요. 니코 올리브 노 사토 거기에서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 전화가 밑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선한 일을 같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뉴욕 전경 거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업데이트된 저의 동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엽니다. 이 지역의 애국보수 시민들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써리에 있습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오셔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신 축복이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남북한 동포, 해외 동포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